자, 이제 야권 상황 알아보죠. 우리 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잘 통합이 되느냐. 여기 이제 3대 호재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조금 전에 제가 여당은 3대 악재고, 네. 지금 이제 야당은요 3대 호재인데, 네. 첫째는 이제 그 보수 대통합, 자유우파가 총단결할 기미가 보입니다. 네. 거기에 가장 저는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다. 제가 이걸 방송 많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네. 자유우파가 총단결해서 누굴 중심으로? 거대 기존 야당은 미래 통합당을 중심으로 총단결해서 지금 이게 무능하고 위선적인 독단적인 현 정권을 심판해라.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아닙니까? 네. 이거는요 대국의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시점이 중요하냐? 타이밍 지금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자유공화당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이 합쳤잖아요. 네. 이래서 이제 보수가 대분열될 수 있는 이런 타이밍. 네. 그리고 이제 PK, TK 공천 앞두고 친박이 학살된다. 네. 그러면 이게 친박이 학살되면 친박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 수 있잖아. 네. 이런 식의 그런 분열될 수 있는. 진짜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네. 뭐 경제 당부도 여러 개 있잖아. 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지 마라. 예,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결국에 그 미래통합당을 합치라. 따라서 이게 시점이 아주 절묘하고요. 네. 그 내용도 어떤 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황교안 대표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 이쪽에 유승민도 뭐 걔도 들어오고 이래서 이게 혹시 뭐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아닌가, 친박 정당 만들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측이 있었죠. 예측. 근데 저는 그때도 박 대통령이 그럴 뿐이 아니고 하석의 자유파의 대동단결을 부르짖어서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적절하게 네. 이게 높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의 이제 공천 잡음 때문에 일부 뭐 잡음이 있을 거예요. 그건 공천은 어쩔 수 없어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떨어진 사람이 한마디씩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유공화당이 그런다고 지분을 뭐 몇 프로 떼주라, 뭐 어떻게 비례 몇 석 달라 이런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잡음이 있더라도 일단 이게 크게 보수가 대분열하는 거는 면했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로. 네. 그 이게 첫째 호재가 아니냐. 네. 이번에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역시 선거의 여왕이에요. 그 감각이 감옥에 계시면서 더 말하자면 통찰력이 더 커지신 것 같아. 저는요 이분이 물론 뭐 TV 안 보고 신문 안 본다 하지만 아니. 신문은 제가 뭐 감옥에도 들어가죠 신문. 당이 들어가는데 저는 볼 걸로 보고요. 안 보더라도요. 이분한테 전국에 수많은 편지들이 오잖아요. 이거는 이게 꼼꼼하게 제가 다 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편지라는 게 한두 명이 오면 그 여론에 휩쓸릴 수 있지만 전국의 여러 성향의 사람이 지지자들이 수십만 통이 왔다. 이럴 때 그걸 다 읽어보면 제대로 이게 중도적인 시각으로 형성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 정치적인 판단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청와대에 있을 때나 오히려 이게 더 저는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 개의 법정이 있다. 첫째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일반 우리 형사재판. 이 법정. 이거는 박 대통령이 일단 1차 패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두 개 법정이 더 있는 게 바로 이게 두 번째 정치의 법정. 이게 이번 총선 다음 대선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문재인이 잡습니다. 이게 정치의 법정이에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의 법정이에요. 항상 정치 지도는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춘추 필법에 따라서 저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문재인을 저는 박 대통령이 이긴다. 이거는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메르스 때 비판한 거 세월호 비판보다 지금 이게 코로나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저는 외교, 안보, 경제는 이미 망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박 대통령이 훨씬 이게 문재인보다 나았고, 그리고 이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말도 안 되는 게 사기 탄핵이었고, 그 다음에 재판은 마녀 재판이었다. 이게 바로 저는 역사적으로 이런 평가가 오히려 이게 우리 국민의 다수가 된다.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그 3대 법정 멋있네. 예, 방송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3대 법정. TV 공중파에서도 합니다. 정치 법정, 역사의 법정, 현실의 법정, 사법법정, 사법법정. 3대 법정. 거기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을 이긴다. 정치 법정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확실히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3대 야권의 호재 중에서 두 번째 호재는 뭡니까? 바로 이제 그 공천 물갈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이게 전체적으로는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뭐 100점 만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공천은요. 제가 보기에 뭐 우리 옛날에 그 덩샤오평이
모택동 마오쩌둥 평가할 때 07 과삼이라 했잖아. 그렇지. 한 70% 정도면 긍정평가예요. 아이 그럼. 제가 보기에 그 김영호 위원장이 일단 이게 저는 70점을 주고 싶은 게 이상은 왜냐하면 이게 물갈이 폭이 PK도 대거 물갈이 됐죠. 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TK도 한 70% 이상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충청권에게 물갈이가 없어. 아 거의 그대로예요. 야 충청도 무서워. 정우택만 청주에서 이게 흥덕을 옮기고 그 나머지는 이게 거의 다 물갈이가 전혀 없이 공천이 됐고. 아, 충청도가요. 인천도 좀 아쉬워요. 충청도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다른 게 충청도는 이기는 사람 편이래요. 그래서. 아, 그건 무서워요. 다 그거 장악하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인천에도 강화 옹진에 네. 자기 이제 비서 출신 그 배준영 씨 공천 주다 보니까 안상수가 이리 갔다가 윤상이 이리 가고 민경우도 잘리고 이거는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충청권도 전면 물갈이는 문제가 있고요. 뭐 부산에서도 이제 그 이현주 의원 이런 분에게 낙하산처럼 부산의 남구 어뢰 네. 영도 안 되니까 내일 꼽았잖아요. 아무 명분이 없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저는 잘못된 게 있다 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물갈이 폭에서는 상당히 잘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홍준표 김태호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게 판단은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게 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흠지로 노라고 수도권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고 양산에 대해서는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양보했으니 양산은 또 김두관이 와 있으니 거기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저도 상당히 고민했는데 일단 이게 공관위에서는 뭐 그냥 과감하게 컷오프를 했고 그다음에 김태호도 고향에서 노니까 컷오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우리 낭만 컷오프된 사람들은 이제 그 심정을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자유우파 뭐 이렇게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전체적인 물갈이 폭에서는 잘 됐다 이렇게 제 공천을 보는 거죠. 아니 그렇죠. 항상 역대 공천 보면요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막 당사 진입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 난폭한 행위들이 없는 걸로 봐서 뭐 조금 이렇게 불만 섞인 말들은 나오지만 그 정도야 뭐. 근데 그 홍준표 의원은요 참 정치 야비하게 한다고 옛날에 자기가 그 양산시장 했던 나동현 씨인가 거기 설득해서 입당시키 주면 경선기에는 준다고 해가지고 입당시켰는데 컷오프 시켜버렸다. 그러면서 이게 그 홍준표 다운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홍준표 다운 방식이라는 게 무소속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탈당은 안 하고 무소속 놓았는데 아마 무소속을 이게 양산에 놓을 것지는 않고요. 놓으면 이게 밀양 창녕이잖아요. 본인 고향으로 놓을 거고 김태호 지사는 이제 공언한 대로 합천 거창 제 고향이잖아요. 거기에 무소속으로 놓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무소속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이런 분들에게 다시 또 당에서 받아주면 또 이게 막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소속 벨트가 강세가 되거나 또 이게 저희끼리 자중질환 하다가 민주당이 어부지리 하거나 이런 데 그 걱정은 앞으로 이게 좀 아니, 됩니다. 홍준표 씨가 밀양에 나가면은 무소속으로 나가면 이길 수는 있나요? 어떻게 김태호 지사도 이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보고요. 조혜진하고 붙거든요. 근데 그 뭐 조혜진도 물론 재선도 하고 상당히 있지만 뭐 여론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왜 지금 이게 아니, 조혜진이가 김태호하고 붙는 거예요? 예, 아니요. 홍준표하고. 근데 이 여론이라는 게요. 너무나 이게 하루아침에 조변석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믿을 수가 없으니 이제 결과는 까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홍준표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결과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홍준표한테 한 고언을 드리면 본인은 이제 그 어떻게 이번에 컷오프 됐으니까 고향에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권토 중례의 기회를 가져가지고 대선 후보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인데 제가 이제 고언을 드린다면 옛날에 그 왜 항우하고 유방 있잖아요. 싸울 때 장기 초안지 할 때 그때 항우가 그 해야 전투에서 마지막 유방한테 졌잖아요. 그때 이제 밑에 사람이 야 고향 강동에 가면 뛰어난 자제들이 많으니까 다시 이게 고향으로 도망갔다가 권토 중례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항우가 자살해버렸죠. 그때 그 강에 오강인가 강에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향에 떠날 때 자제들 몇천 명 데려왔는데 그 6천 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내 혼자 고향 가서 어떻게 어른들 보느냐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홍준표 대표도 이제는 이게 항우처럼 그냥 물에 던져버리는 정치적 우리 저는 정치적으로 이번 총선은 쉬는 뭐 백의종군 하든지 이번에 한 번에 쉬고 다음 대선은 몰라도 근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놓으면 되더라도 다음에 당에서 다시 복귀시켜 줘서 대선 후보로 할까 이런 게 그 생각 들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좀 큰 모습을 한번 이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는
다음이고 뭐고 없이 정계 은퇴하는 게 아예 은퇴하는 게 그나마 마지막에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뭘 여길 또 공천 탈락해놓고 고향에 가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거 아닙니다. 대권 왜냐면 일반 의원이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대권 주자까지 했잖아. 당 대표도 했잖아. 당 대표 한 사람이 그 당을 흠집내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 당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당 대표 한 사람인데 그거는 아니야. 대표를 안 했으면 뭐 억울하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 대권 주자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그럼 저는 이제 이번에 아마 김영호 위원장도 고민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요. 좀 이게 약간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 홍준표가 대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필요하고 도움이 되면 춘향이라고 막 띄워줬다가 좀 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는 야 향단이를 뽑았네? 향단이를 해서 내쳐버렸잖아요. 그 얘기 했지. 향단이라는 얘기 했잖아. 그게 내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 대통령 메시지 통합 보면서 김영우 위원장이 결심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황교안 대표는 저는 전혀 관여 안 했다고 보는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공천에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뭐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미리 이게 경쟁자 내를 싹을 자른 게 아니냐 이렇게 뭐 글도 썼던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이제 그 공관위에서 이게 아마 표결을 해서 다수결에 따라 원칙에 따라 했고 그래서 아까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도 있지만 이번에 TK를 이제 가장 중요한 TK잖아요. TK 대물갈이 이걸 앞두고 원칙을 PK에서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이게 공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마 원칙대로 다 두 분을 처리한 게 아니라 보입니다. 텃밭에서 원칙을 안 지키는데 그걸 수도권에 명이 씁니까? 텃밭에서부터 원칙을 지키고 다른 데로 바람을 확산해야지. 그런 면에서 대세를 따라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호재는 뭡니까? 바로 이게 비례의석입니다. 아까 제가 좌파는 비례위성정당이 악재죠. 네. 근데 저희 자유우파 쪽에는 상당히 미래한국당이 호재면서 사람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제 벌써 보니까 오늘 한 300여 명 이상이 지원했고요. 비례로? 뛰어난 인물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천하 인재들이. 그래서 저는 공천을요 상당히 공정하게 제대로 하면요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에는 못 나가도 이런 분들에게 아주 뽑으면요 잘하면 이게 그 한 20석 이상 지금 47개 아닙니까? 20석 이상도 이게 석권할 수 있고 또 이번에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왜? 이제 황교안 대표나 뭐 누가 이게 사천 자기 사람 심을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만약 그렇게 잡음이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공병호 위원장이나 한성교 대표나 뭐 전부 기존에 우리 황교안 대표나 제대로 이제 인물을 한번 뽑아보자. 이제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어렵고 소외된 계층도 대표성 있는 사람들 제대로 모시고 정말 자유우파를 위해서 투철하게 싸울 수 있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이게 각 분야 전문가들 있잖아. 제대로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공천이 깨끗하게 잘 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표도 득표하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20석 이상 상당히 그 득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좋은 사람들 모이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누가 알려진 사람들이 거기 뭐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지금 이게 누굴 뭐 지원자가 많지 사람을 이게 누굴 딱 해라 이렇게 찍는 거는 뭐 부적절한 거고 방송에서 이런 선거법도 있지만 제가 그건 좀 월권 같은데 다만 안 될 사람 하나 있어요. 해주면 안 될 사람. 누구요?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도 신청했어요? 신청하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요 유영하 변호사가요 이 본인 욕심 저는 박근혜 대통령 뜻은 아니라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유영하 한 자리 그냥 비례 하나 주십시오. 이럴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야. 근데 본인 정치나 본인 욕심을 내부리면요 그 순수성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까지 순수성이 공격당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항상 중요한 게 메신저하고 메시지가 있잖아. 메신저가 오염되면 역할만 해야 돼. 그렇지. 메신저가 오염되면 메시지까지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 욕심 내다가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순수성까지 또 이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고 진짜 만약에 비례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준다면 제가 유영하라면 저는 뭐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평생 모셔야 되는 당연한 일을 했고
정말 이게 제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비도 못 받고 거의 제대로 고생한 변호사들이 한 10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최명성이다, 뭐 도태우다, 누구 여러 명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고생한 변호사 있으니까 한 명 정도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본인이 가서 또 배지를 다겠다. 나머지 변호한 변호사들은 처음에 이 낙동강 오류증 다 내치고 이거는 저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본인이 뭐 입당해서 신청은 자유지만 저는 유영하 변호사는 이게 비례 이거는 이제 좀 주는 거는 오히려 크게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장사한 것 같은데 예. 저 그래도 저 뽕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배달부는 배달부에 그쳐야지. 예. 내가 주인의 그 심정을 막 왜곡시킬 수는 안 돼. 이 자체 행동 자체가 왜곡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신청을 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례를 유영아를 주라고 그러고 이 메시지를 남겼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안 돼 이거 유영아는.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이제 만약에 선거 연대한다면 네. 대통합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 자유공화당이 출범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또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지사 사이에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네. 아까 성창경 위원장도 넣었지만 갈등이 제가 그 있더라고요. 유튜브들을 다 보거든요. 네. 김문수하고 제가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아마 이제 그 김문수 지사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곧 합친 게 아니냐 이런 이게 논란도 있고 네. 또 그게 아니다 이런 이게 입장도 있고 그런데 진실은 나중에 가봐야만 아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당하고 결국에 미래통합당하고도 대통합하려면 언젠가는 통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연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지역에서 연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비례도 그런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비례에서 좀 이게 반영 물론 나눠 먹기 뭐 몇 석 이게 아니고요. 결국에 훌륭한 사람을 통틀어서 자유파에서 이래 하면 이게 나중에 선거 연대에는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선거 끝까지 이게 통합 있잖아요. 대통합의 노력은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 약간의 잡음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도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저것들 저 단합하라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딴 목소리들 내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 단합하기 위해서 조금의 그 의견 차들이 있는 거 조율하는 과정이니까 기다려주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안철수도 한마디 안철수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은 안철수가 뭐 환자를 본 적도 없다 또 쇼 아니냐 하지만 저는 이게 이번 건은 안철수의 진정을 믿어요. 안철수가 그 정도로 쇼하고 아주 위선적인 뭐 문재인 정도 좌파 정도 위선 아니에요. 안철수가 기본적으로 이게 우파 안철수 자유우파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이 모습 보니까 이게 안철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기 본업 의사든 아니면 이게 백신 의사든 컴퓨터 백신 있잖아. 이게 바로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지지율도 약간 떠고 당 지지율도 한 4% 이래 가니까 또 이게 혹시 비례 몇 석 얻나? 또 이게 내가 꿈이 깨어나야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코로나 이게 전국에서 약간 응답이고요. 결국 이게 지역구를 포기한 상태에서 혼자 그래 해봤자 이게 비례 또 그 비례 그걸 많이 하나 그래 3% 넘으면 몇 석 얻은들 또 이게 무슨 큰 정치의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통합당을 그러니까 통합당으로 이게 빨리 오든지 아니면 이게 자기가 잘하는 국가에 다른 기여하는 방법으로 본인도 이게 정계 은퇴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기여하는 방법이 있잖아. 백신 있는 사업으로 컴퓨터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랩 세계 1등 만들면 그게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고 대한민국에도 기여하고 그거 하시는 게 최고야. 오늘 마지막. 네, 마지막. 결국 이제 문재인 탄핵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했잖아. 146만에서 보면 200만 원 못 넘었는데 그리고 이게 중국 뭐 조선족 뭐 온갖 유학생 동원해가지고 대깨문들이 또 이게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저는 탄핵에 대해서 꼭 제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이 TV에서만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놓지만 문재인의 탄핵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17만 배 많다. 이 말을 제가 꼭 방송마다 하거든요. 17만 배? 예. 그럼 이게 아무 이유도 17만 배냐? 그게 아니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있잖아요. 이걸 탄핵해야 된다고 한 게 세월호는 304명의 생명을 침해한 거예요. 그렇지. 304명. 근데 지금 코로나는 5,200만 전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게 돌아가신 분 치료 못해서 43명 지금까지 대구에 많잖아요. 이런데 5,200만이 지금 이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 조국이가 헌법 만들었잖아. 통과 안 됐지만
거기에 12조에 보면 생명권 조항을 넣은 거야.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 대통령의 직무, 국가의 직무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대통령은 바로 이게 탄핵돼야죠. 그렇지. 근데 세월호 배에서는 304명의 생명이 침해됐어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는 5,200만 국민의 생명이 전부 이게 위태로워요. 전부 위태롭잖아요. 언제 자기 걸릴지 몰라. 나누면 17만이에요. 17만. 나누면. 근거가 이씨 얘기한 거야.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는 저는 170만 배인 줄 알고 대충 나눠보니까 300에 1하니까 17만 배 이래 되니까 그만큼 이게 문재인의 탄핵 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방송마다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확신합니다. 얘기네. 정확히 17만 배네. 예. 그러네. 예. 아유, 서정욱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십시오.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은 우리가 지킵시다. 국가가 뭐 못 지켜주는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